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사고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전체 흐름, 그 흐름은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바로 요 앞까지 직무 평가까지 그거 순서대로 일단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얼마든지 그 내용을 이렇게 추가시키면서 전체적인 인적 자원 관리의 한 7, 80%는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바로 앞에 거 직무 평가 다음에 이제 인사고과. 그래서 이제 인사고과는 내용이 조금 많아서 별도 챕터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연결해서 직무 평가 다음에 인사고과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인사고과, 인사평가라고도 하고 근무평정이라고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인사고과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인간, 조직 구성원 굉장히 중요하다. 인적 자원 관리의 핵심이다. 그렇게 해서 종업원의 두 번째 줄 뒤쪽입니다. 종업원의 현재 또는 잠재력의 유용성을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능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거나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 조직에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잠재된 능력까지를 다해서 밑줄입니다. 상대적, 체계적,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 밑줄 끊으셔야 돼요. 누구를 또는 무엇을 그래서 조직 구성원을 능력을 어떻게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또는 여기 뭐 체계적 나오는데 굳이 체계적이지라는 말은 표현 안 하더라도 당연히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오합지졸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키워드는 상대적,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인사고과는 네 번째 줄 오 이런 데 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인사고과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인사고과는 왜 해요? 상벌, 승진시킬 때 또는 뭐 징계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만약에 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죠? 그 사람의 현재 또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우리 회사에 유용하게 쓰일 것인가라는 그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팁을 보시면 돼요. 팁. 인사고과 뭡니까? 종업원의 상대적 가치 빨간색으로 밑줄 동그라미 별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평가 거기는 또 어떻게 돼요?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 이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했는 거니까 그래서 종업원의 상대적 가치냐 직무의 상대적 가치냐에 따라서 인사고과 직무평가 구분되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요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인사고과 설명을 해놓고 맞는 설명해놓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는 직무평가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단어 그것만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인사고과의 유형 종류가 있죠.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인사고과에서 이제 유형 종류 이전에 이제 유형 형태를 먼저 한번 봅니다. 자, 어떻게 돼요? 전통적, 현대적. 이제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됩니다. 그죠? 전통적인 거는 뭐 어떻게 해요? 뭔지 모르지만 2%좀 부족한 거. 현대적인 것은 좋은 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업적 중심이고 직무 중심의 임금, 뭐 이렇게 획일적, 추상적, 주관적, 뭐 소극적 쭉. 현대적 보니까 능력 중심에, 경력, 커리어 중심에. 그죠? 어떤 뭐 표준적인 기준, 구체적인 기준, 객관적인 거, 적극적인 거, 주기별로, 부분별로. 그죠? 필요에 따라서 뭐 그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표적인 게 밑에서 두 번째죠. 직속 상급자가 인사고과를 했다면 요즘에는 인사 전문가가 인사고과를 한다. 왜? 그만큼 인적 자원이 조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표 3-1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지 그죠? 그래서 전통적, 현대적 요것만 잘 구분하시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굳이 안 하더라도 정리 안 하더라도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하면 구분하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좀 부족하네. 조금 좀 문제 있네. 현대적은 요거는 좋은 거네. 뭐 민주적이네. 그죠?
포괄적이네, 상호작용적이네, 뭐 이렇게 돼서 구분하시면 충분히 구분합니다. 한 10여 개 정도 각각이 쭉 나와 있지만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한 번만 복습하실 때 한 번만 요게 전통적, 요게 현대적 이렇게만 딱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고과의 목적이 또 있죠. 왜 인사고과를 하느냐? 앞쪽에서 나왔었어요. 상벌. 그죠?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또 유추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업원의 상대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또는 뭐 상대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상대적이라는 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반드시 읽어보시고 표시해 놓고 그래서 이걸 풀어서 인사고과를 하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이거는 뭐 굳이 저하고 같이 안 해도 표시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사고과의 목적 해놓고 표를 또 그려놨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상벌. 당연히 인적자원관리는 적재적소의 배치, 능력, 잠재력 개발, 피드백, 모집, 선발, 배치, 유지, 그죠? 쭉. 그래서 이거는 앞에 종류에서 큰 제목만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적 인사고과 시스템의 설계의 기본 원칙 해서 이거는 꼭 외우실 건 아닌데 아주 간혹 가다가 현대적 인사고과의 시스템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그 각각의 파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 보니까 통합 관리해야 되고 고객 중시해야 되고 계량화의 원칙. 이 계량화라는 것은 객관적인 걸 뜻을 하는 겁니다. 두루뭉실 넘어가면 안 되고 경쟁하면서도 협동해야 되고 과업 특성의 원칙 또는 계층별 목적별 평가의 원칙, 수용의 원칙, 다면 평가의 원칙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꼭 외우실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문제에도 아주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그 다면적인 평가를 뭐 좀 다르게 표현해서 다른 걸 갖다 놓거나 그렇지만 이거는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나올 빈도는 좀 약해요. 그래서 굳이 그 핵심 체크에 나오는 거는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된다. 단 복습하시면서 이게 현대적 인사고과 시스템이구나. 이런 형태로 설계 디자인을 하는구나 라고 정도는 정리해 놓으시면 좋은 거고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저하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뼈대 이것만 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요거는 뭐 2회독, 3회독 하실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중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3회독, 4회독, 5회독 하시면서 그거는 그때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고과의 기준이나 평가 차원 해서 기준, 이것도 꼭은 아니지만 최소한 신뢰성하고 타당성은 무조건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신뢰성 압니다. 타당성도 압니다. 그죠? 또 한마디로 하면 신뢰성은 누가 하든지 몇 번을 하든지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타당성 또는 타당도는 목적의 달성의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상호 관련이 있어야 되고 측정 가능하고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식별 가능 그래서 다른 것과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이제 황색으로 된 그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평가 차원은 평가 대상이나 내용이나 어떤 시간 지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보시는 정도 꼭은 아닙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자, 인사고과의 방법 및 오류. 전통적 방법, 현대적 방법, 그 표시해 놓고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도 전통적인 방법은 최소한 평정척도 고가법과 서열법, 강제할당법, 행동 체크리스트법까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현대적 방법은 전체를 다 어떤 거다라는 개념하고 뭐 특징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인사고과에 있어서 전통적, 현대적 구분하는 거.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 중에 현대적인 방법을 하나 집어넣어 놓거나 현대적인 방법에 전통적인 방법을 하나 집어넣어 놓거나 그래서 틀린 거 또는 나머지 보기 뭐 다른 거 이런 걸 찾게 하는 거. 첫 번째는 구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통적인 인사고과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평정척도고가법 중요합니다. 왜? 거기 나오죠. 첫 번째 줄 중간에 가장 오래됐고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밑줄을 끊어놓고 그게 다시 평정척도고가법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평정척도법이라고도 하고 가장 오래됐고 가장 일반적이다 밑줄 끊으시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인성을 중시하고
이제 중요한 거. 평가 요소를 미리 정해놓고 평가 요소 평자 앞에 동그라미 1번 평가 요소를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에 평가 요소별 등급을 정하고 평가 요소별 등급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점수를 주어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척도상의 우열을 표시한다 동그라미 4번. 그럼 어떻게 돼요? 평정척도고가법은 가장 간단하고 가장 오래됐다. 그죠? 그리고 인성을 중시한다. 그럼 어떻게 방법 순서 어떻게 돼요? 아, 평가 요소를 미리 정해놓고 등급 매기고 점수 줘가지고 우열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4단계. 그러면 평정수도 고가법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팁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단점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자, 시험에서는 개념이 나오고 각각에 있어서의 장단점이 나옵니다. 자, 장점은 뭡니까? 언급했어요. 가장 간단하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했다. 그 다음에 어떤 타당성이 높다. 수량화나 통계적 조정이 자, 수량화나 통계적 조정이 있는 것은 수리적인 모형을 이렇게 좀 가미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도 절약된다. 왜? 간단한 방법이니까. 또 가장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복잡하지는 않겠죠. 단점은 딱 보니까 이 중요한 게 나옵니다. 두 번째, 관대화, 가혹화, 중심화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거 밑줄. 그래서 가장 오래되고 간단하고 참 좋은데 타당성도 높고 좋은데 요런 오류가 일어난다. 요거 꼭 기억. 그 오류가 세 가지 관대화, 가혹화, 중심화. 관대화, 가혹화, 중심화는 뭡니까? 쉽습니다. 그죠? 관대화는 뭐죠? 점수 많이 주는 거. 가혹화는 점수를 아주 짜게 주는 거. 중심화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대충 평균에 많이 갖다 놔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오류가 있고 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평가 요소 등급했지만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게 여기에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서열법. 서열법은 성적순위법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의미 없고 단순 서열, 교대 서열, 쌍대 비교법이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세 가지 종류까지 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 그래서 거기 딱 보니까 또 장단점 해놓으셔야 되죠. 자, 장단점에서 간단하고 실시가 용이하다.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간대화와 중심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제거가 아닙니다. 감소에 동그라미 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정척도고가법을 서열법이 조금 보완할 수 있죠. 같은 거 관대화와 중심화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그거는 뭐 어차피 전통법이니까 또 오래되고 이거 간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장점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단점을 딱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적거나 많을 때는 곤란하다. 그리고 상대 비교가 어렵다. 상호 비교가.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왜 그렇겠습니까? 자, 서열법은 말 그대로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도 딱 나오죠. 자, 인사고과를 해야 돼요. 꼴랑 사장하고 다 합쳐서 3명밖에 없어요. 거기서 인사고과 하는데 우리는 서열법 하겠다. 너 1, 2, 3.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1000명이 있어요. 1000명을 우리는 서열법으로 하겠다 이러면 1, 2,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997등, 998등, 999등, 너 1000등 그렇게 순위 매겨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법에 있어서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때는 별 의미 없다. 그 다음에 그 상호 비교가 어렵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1, 2, 3등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과에 1, 2, 3등하고 또는 생산과에 1, 2, 3등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서열법의 단점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의미 아시겠지, 그죠? 그리고 뭐 이 1, 2, 3등 서열의 기준이 또 애매해요. 인사고과에서는. 그죠? 그래서 평정척도고가법, 서열법 요 중에 가장 키워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뭡니까? 서열법은 평정척도고가법을 보완했다. 그죠? 그게 이제 키워드. 그 다음에 단순, 교대, 쌍대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쌍대 비교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열법 그대로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강제할당법. 자, 요것도 타이틀 자체에 어떤 의미가 내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강제로 할당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전에 미리 정한 비율로 강제로 할당하는 거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밑줄 끊으시면 돼요. 그게 답니다. 자, 그럼 또 장단점 봐야 되겠죠. 요거는 중심화 관대화 가혹화 경향 오류를 어떻게 했어요? 제거의 동그라미.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서열법을 설명을 하면서 관대화 중심화 또 예를 들어서 서열 평정척도 고가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했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강제할당법이 제거, 서열법은 감소. 실제로 이런 게 시험에 문제에 나와요. 그냥 막 쭉 첩보 읽어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쪽집기식으로 전 딱딱딱딱 집어가 이런 걸 비교해가지고 정리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소, 제거 꼭 구분입니다.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이거는 수가 많아도 가능해요. 그래서 서열법 설명하면서 고가자의 수가 많아도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강제할당법이 많아야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 보면 말 그대로 강제로 할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이게 나오면 예를 들어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우리 성적 있죠, 성적. 그 전부 강제할당법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A 10%, A 학점 전부 토탈 10%, B 학점 토탈 20%, C 학점 토탈 60%, 그죠? 그 다음에 D 학점 뭐 예를 들어서 5%, 뭐 E 뭐 또 한 뭐 2, 3%, F 1%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딱 오면 어떻습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쭉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죠? 다 집어넣죠? 우리 그 엑셀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소트 딱 해버리면 순서대로 딱딱딱딱 해가지고 A, B 학, C 학점 다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막 안타까운 학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뭐 2점만 올려주면 장학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C에서 B로만 올려줘도 장학금을 받는데 못 올려주는 이유가 말 그대로 할당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B에서 한 명을 C로 떨궈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그럼 그 학생은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래서 웬만해서 성적 정정 안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다닐 때 강제할당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적을 얼마나 많아요, 인원수가. 그거 딱딱 그냥 뭐 학점 딱딱 나오잖아요, ABC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과 분포는 측정하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평정척도 고가법을 보완한 게 서열법, 평정척도 고가법과 서열법을 보완한 게 강제할당법. 그렇죠? 그래서 강제할당법이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행동 체크리스트법 해서 요거는 대조표법 또는 뭐 그냥 체크리스트법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줄 중간입니다. 미리 표준 항목을 정해 놓고 각 항목에 해당되는 데에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법.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설문조사 이런 거 하거나 뭐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 또 뭐 보험 광고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앞에 네모를 요렇게 여러 개 해놓고, 그죠? 여기 이제 문항이 있잖아요. 뭐 최근 1년 동안 병원에 가셨습니까? 뭐 최근 일주일 동안 외식은 뭐 했습니까? 뭐 이러면은 했으면 체크,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요 행동 체크리스트법입니다. 그걸 그냥 전체적으로 직무상의 요런 행동이 중요한데 그 표준 행동을 미리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 항목을 해서 내가 거기에 해당되면 체크하는 거. 그게 행동 체크리스트법 또는 대조표법. 그죠? 대조표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요건 어떻습니까? 신뢰성, 타당성, 객관성이 아주 높아요. 중요한 거. 현혹 효과가 적다. 현혹 효과가 적다에 밑줄 끊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부서 간의 상호 비교가 가능해요. 서열법은 상호 비교 안 됩니다. 그죠? 요건 상호 비교 돼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차이. 그래서 전통적인 인사고과 방법 크게 네 가지인데 거기에서 각각의 특징 꼭 정리. 기타는 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핵심 체크에 나오는 프로부스트나 오드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간단해요. 자, 증거까지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체크를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체크만 보고 그냥 오케이 믿어줄게. 프로부스트. 야, 증거까지 제시해. 자, 나는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합니다. 그러면 외식했는데 그 영수증 갖고 와. 카드 껐으면 카드 영수증 갖고 와. 이렇게 해가 증거까지 제시를 하게 하는 게 오드웨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크게 보는 겁니다. 크게. 그 다음에 인사고과에서 이제 현대적인 방법. 자, 요거는 영어 그대로 바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니셜만 따서 바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쭉 보니까 밑줄 끊으셔야 돼요. 평정척도 고가법의 결점을 보완 밑줄 끊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평정척도 고가법과 중요사건 서술법을 플러스했다. 요거 밑줄 끊으시고. 그러면 이제 평정척도 고가법하고 중요사건 서술법인데 중요사건 서술법을 다른 무슨 법으로 갖다 놓습니다. 지문에. 그죠?
그래서 그거 밑줄 끊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더 계량적으로, 더 수리적으로. 왜? 전통적이고 현대적이니까 더 계량적, 더 객관화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더욱 정교하게 계량적으로 수정한 것이고